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명품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굳거나 명품 불패인데 이 시장이 코로나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쳐도 너무 미쳤어요. 백화점 3사 명품이 코로나가 왔는데 소비심리가 침체했는데 명품 매출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품 매출이 얼마가 늘었냐면은 20%가 늘었어요. 많이 늘은 데는 더 늘었습니다. 지금 25%까지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게다가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로 보면은 옛날에는 백화점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가장 빨리 반등하는 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이미 3분기에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어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게 잘 없어요. 편의점과 백화점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심지어 온라인도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이게 믿기지 않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 10대의 절반이 명품을 사봤다. 고교생이 65만원짜리 신발을 갖고 싶다. 10대가 명품을 사봤다는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다 같이 입는 노스페이스나 아니면 다 같이 입는 롱패딩 한 명이 입으면 반 전체가 입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나를 표현하는 게 명품이 됐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전세계 시장의 럭셔리 시장이 다 그러면 올랐냐? 보시면은 글로벌 10대 럭셔리 시장은 전년 대비 최대 25%까지 타격을 받는다. 마이너스 25%까지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코레아는 잠깐만. 야 이게 실화냐? 코레아는 타격이 없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럭셔리 시장에 타격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나라 있습니다. 한국.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우리나라만의 뭔가가 있는 거죠. 야, 여기는 심지어 중국도 줄었어. 미국은 마이너스 25%예요. 명품 업계 주가가 안 빠졌을 것 같아요. 박살났어요. 다 같이 박살났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와 이게 왜냐? 세상에 플렉스 문화가 미국에서 넘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단어 같아요. 미국 애들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할 것 같아. 옛날에 10대는 노스페이스를 입었는데 이제는 명품 제품을 착용하려고 한다. 돈이 어딨지? 왜 돈이 어딨지? 엄마 아빠 사주나?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6월 백화점 명품 증가율인데 30%가 넘는 데들이 생겼어요. 갤러리아, 신세계 40% 가까운 데도 있어요. 와 10대 청소년의 56.4%가 명품의 구매 경험이 있다. 우리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 어릴 때는 노스페이스 사지 나이키 사고 조던 신발 조던 그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던 아니면 샤킬 오닐의 리복이냐 조던이 나이키냐 이걸로는 많이 했는데 명품을 살 생각은 못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요즘에는 10대 청소년 358명한테 물어보면 무려 200명 넘게 명품 구매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사냐고 물었더니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사는데 그게 압구정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명품이 쭉 뭐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나 참 못 들어본 거야. 까날리? 까날리 액젓? 죄송합니다. 랑방 옴무? 옴무는 제가 불어반이죠. 옴무는 남자란 뜻이잖아. 아닌가? 휴먼인가? 사람인가? 그쵸? 시슬리? 꼼데 가르송? 가르송이 아니라 제가 그 불어반으로서 고등학교 때 제 이거 불어했어요. 갸르송이죠. 갸르송. 꼼데 갸르송.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만. 꼼데 가르송 이거잖아 이거. 이건 제가 알아요. 이거 제가 왜 하냐면은 제 여동생이 일본에 갔다가 무슨 뭐 꼼데 모시기 저 하트 모양 있잖아요. 이거 옷을 3벌인가 뭐 5벌인가 사왔어요. 너 이거 왜 많이 샀냐 그랬더니 이거를 일본에서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 중고나라인지 어딘지에서 팔면은 일본 여행비가 뽑힌대.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야? 오 대단하다 그런 거. 근데 얘가 한동안 팔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 친동생입니다. 오빠 이거 사라고. 왜? 왜? 야 하트 달린 걸 내가 어떻게 사? 그때 회사원이거든요. 하트 달린 거 어떻게 사? 했더니 이게 요즘에 최신 그거래. 뭐 젊은 애들이 뭐 어쩌고. 그 젊은 애들이고. 아니 내가 회사원인데 가슴팍에 이거 달린 가디건을 갖고 오더니 이거를 사라는 거야. 안 팔린다고.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 가격이 수십만 원이야. 수십만 원. 야 장난치냐? 이게 엄청 비싼 가격이야. 양복값이야. 양복값.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거짓말 한치 없죠. 이거를 회사에 입고 다니라는 거야. 가디건을 입고 와서 이걸 어떻게 입어 내가 회사원인데. 근데 뭐 결론은 동생 이기는 그 오빠는 없죠. 결론적으로는 강매를 당해서 이거 제 양복보다 비쌌어요. 양복보다 비싼 걸 강매를 당했는데 안 입고 다닐 수도 없어서 회사에 저 가디건을 입고 여기다가 금색 동그라미 입고 뿌잉뿌잉하고 가니까 팀장님이 야 그거 이쁘다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됐는데 팀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명품이라는 걸. 나 참 역시 나이 많은 형들은 안 돼. 내가 이걸 고등학교에 입고 갔으면은 정말 오 야 그거
그거 샀어 뭐 그랬을 텐데 다 40대 50대잖아.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슨 동대문에서 산 줄 알아. 야 디자인 좋다 야 예쁜데 뭐 이러면서 야씨 그거 어디서 샀냐 보세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와 5만원 하나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길래 아니라고 이게 애들이 그린 것 같지만 이 마크 하나 달아서 이게 얼마짜린데 지금 내 양복보다 비싸다고 안 믿더라고. 양복 이게 게다가 금색이 한정판이래.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금색이 한정판에서 가격이 더 비싸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색이 한정판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이 무지막지했어요. 난 필요 없으니까 한정판 말고 빨간색이나 다른 색을 달랬더니 그건 팔렸대요. 그건 팔려서 가격이 더 비싼 이걸 사라고. 그래서 뭐 강매당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모르더라고. 뭐 이쁘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명품관 가면 어떻게 돼 있냐. 밀레니얼 위주로 명품이 재편되고 있다. 젊은 명품 브랜드를 대거 들여놨다. 제가 실제로 이제 갈 길이 머니 3편이 곧 나올 텐데요. 가서 보시면 허경환 형하고 그 아주 아리따운 그 어떤 여자 게스트분하고 명품관에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그런지. 갤러리야죠. 갤러리에 명품관에 딱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봤는데 어떤 그 시계 있는 데 갔죠. 시계 있는 데 가서 남자니까 시계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럴 때 가격이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28,000원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단위가 10,000원이었어요. 그건 몰랐다. 내가 솔직히 그거 몰랐어요. 28,000원짜리가 있길래 저거 싼 것도 있네 그럴 때 아니라 그 단위가 그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10만, 100만, 1000만 이게 2억 8천이더라고요. 야 2억 야 그럼 씨 이렇게 그냥 공을 다 써주던지 깜빡했잖아. 그리고 중간에 뭐 40만 얼마짜리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하고 봤더니 그건 단위가 그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고 뭐 그랬는데 2억 8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만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구경을 하고 왔는데 와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젊은 층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갔어요. 20대도 올라갔고. 자, 게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게 젊은 층들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명품을 많이 산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옛날에 노스페이스 샀지만은 이제 명품을 산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남성이 명품을 사는 비중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노스페이스는 너와 내가 샀어. 우리 언니 누나들이 산 게 아니라 노스페이스는 우리가 샀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용이라고 치면은 남자 명품이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누나들도 샀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자 명품이 더 올라갔어요. 남성 일반복은 오히려 매출이 20% 감소했는데 명품은 남자 쪽은 여성 명품보다 신장률이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대남, 20대 남성이 명품에 굉장히 이걸 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명품 시장이 침체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침체가 없는 시장이 됐고 게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이 스트리트 패션과 만난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 명품 브랜드들이 옛날에 이런 어떤 스트리트 패션에는 고개도 안 돌렸는데 예전 영상 보세요. 구찌가 이런 애들하고 스트리트 패션하고 손잡아서 굉장히 젊은 취향의 명품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다니던 구찌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구찌가 대박이 났다. 그래서 구찌가 앞서가는데 딴 애들도 과연 스트리트 패션이나 젊은 층으로 갈지 안 갈지 헷갈린다라고 말한 게 예전에 명품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는 그 추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저쪽으로 안 가는 명품 업체들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선택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을 하라 그러면 야 우리가 어떻게 그 싸구려 온라인으로 파냐? 우리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와서 사야 돼 라는 게 까르띠에나 에르메스 샤넬 같은 데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샤넬은 아직도 없나? 있을걸요 이제? 근데 이제는 1,000만원짜리 가방 3,000만원짜리 시대가 온라인으로 팔려. 옛날에 이걸 누가 온라인을 하셨다고 온라인을 안 만들었거든요. 온라인은 가격싼 니들이나 스트리트 패션들이나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잘 팔리더라. 한번 팔아보니까 우와 끝내준다. 결국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 에르메스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지만 해보니까 팔려. 30개 가방을 입고 해봤는데 연일 품절 사태 1분 1초를 다퉈서 3,000만원짜리가 팔리는 미칠 것 같은 시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에르메스가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겐가? 나는 자존심이 있지. 온라인으로 안 하겠네. 그랬는데 3,000만원짜리가 그 1분 1초에 팔린 현상을 보니까 라고 꾸짖기는 너무 큰 돈이었죠.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다 해요. 명품 구매도 결국에는 언택트 시대. 지난번에는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고민한다 그랬는데 이제 고민이 아니에요. 저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몰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에르메스몰에 접속하고 샤넬몰에 접속하고 브랜드가 일제히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모두 다 일제히 국내 시장에 온라인 마켓을 열었어요.
과거에는 이 구찌 같은 어떤 젊은 취향을 노리는 전략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거를 안 하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명품 유통 채널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프라다도 열고 까르띠에도 열고 5월 23일 6월 3일 에르메스 최신 뉴스예요. 5월 11일 날 프라다 5월 25일 날 까르띠에 6월 3일 날 에르메스 안 여는 게 없는 거죠. 저게 저렇게 열다 보니까 명품 유통 채널에서 결제를 하는 요런 데도 올랐습니다. 아 이건 몰랐다. 명품 주가를 살 게 아니라 저기서 결제업을 대행해주는 한국 사이버 결제죠. 저기서 3천만 원짜리 애들이 팍팍팍팍 긁으니까 갑자기 얘네 주가가 이렇게 올리는 결제 대행사가 논한 거죠. 게다가 저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스몰 럭셔리라 그래서 싼 럭셔리 140만 원 이게 싸냐? 140만 원짜리 이어폰 여기 LV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이런 것들 작게라도 럭셔리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게다가 옛날에는 이런 걸 안 보여주는 게 잘 팔렸는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럭셔리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왜냐? 이런 거죠. 싸이월드 시대에는 감미로운 노래를 BGM으로 깔고 페이스북 시대에는 현학적인 문장을 쭉쭉쭉쭉 쓰면서 나를 드러냈지만 이제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 내가 끼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사진으로 나를 드러내고 영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끼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유씨 이거 130만 원짜리 거 사갖고 왔는데 여기 만약에 브랜드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섭섭하다는 거죠. 조금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저런 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산업 내 명품 비중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더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했던 게 요 근처 어디예요? 옛날에. 이젠 이렇게 됐어. 백화점은 완전히 명품 코인을 타고 올라간 거죠. 갈 길이 머니 3편에서 더 자세히 이게가 나오겠지만은 옛날에는 명품을 산다 그러면 사치품을 생각했어. 명품을 산다 그러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사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사면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다. 부유한 미래는 나한테 없거나 낙관하기 어렵다.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나중에 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같으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하울 영상, 언박싱 영상 이런 데 뭐 뜯고 하울 명품 매장에 가서 한 5천만 원어치야 100만 200만 원짜리 20, 30개를 확 쓸어 담는 영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죠. 우와 저거 봐라. 뭐 들어가서 우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이만큼 갖고 오는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고 사온 거를 또 막 뜯으면서 어머 이거 300만 원짜리 어머 이거 500만 원짜리 이런 거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남녀 공이 그런 거 쾌감을 느끼면서 언박싱 영상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경향이 맞겠죠. 우리 옛날에 명품 샀다고 뭐라 그래도 오렌지적 시대에는 이때예요. 1990년대 시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무려 10%에 가까웠어요. 9%대였어요. 지금은 얼마냐? 2.6은 오타죠.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긴 하지만은 오타입니다. 오타. 요거 줄이 아니에요. 요렇게 와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예상. 이 시대는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고 은행 예금 이자율이 높을 때는 저 때는 돈을 낭비를 하면은 욕을 먹었어요. 미친놈 아니냐고. 이거 지금 1년에 10%면 경제 성장률이 저러면 일반적으로는 딴 거 15% 16%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금 10년이면은 뭐 더블 이상이 나는데 그걸 쓰면 욕을 먹었죠. 근데 지금 반대예요. 0% 성장이에요. 0에서 1%. 지금 쓰나 안 쓰면 똑같으니까 그게 욕을 먹을 행동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1990년대에는 오렌지 쪽 그름은 욕을 먹었는데 이럴 때 누가 돈을 당연히 주식이 1년에 10%씩 올라가면 주식 사야지. 집값이 10%로 집 사야지. 근데 이제는 욕이에요. 지금 사나 안 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단지 이제 경제적으로만 얘기한 거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옛날에 1990년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1990년대 후반에 대졸 초임 연봉입니다. 당시에는 3,380만 원 1등이었어요. 오, 장기 신용은행 훌륭한 직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3천만 원 1등, 평균이 1,86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대졸 초임이 요즘엔 얼마냐? 2019년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거는 조금 자료마다 다른데 대기업은 한 3,500만 원, 이거 4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중견기업은 한 3,300만 원, 중소는 3천 좀 안 돼. 평균 치면은 3천 초반인 것 같아요. 3천 초반. 평균 치면은 아무래도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이 조금 비중이 높을 테니까 뭐 그 정도 아니까 평균에서는 중견기업 3,300이면 자 그러면은 2 3년 전에 1,800만 원이었고 지금은 3,200만 원이라면은 상승률이 대충 계산하면은 72% 올랐죠. 우리 평균 월급은 한 20 몇 년 전에 비해서 평균으로 치면 70% 정도 올랐어요. 근데 돈은 뭘로 벌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1990년대 후반 욕입니다. 700, 800 할 때요. 지금 얼마? 2200 3배 됐죠? 1500. 오른 것만 치면은 2.2배 정도 올랐어요. 부동산은 1990년대 후반이 욕이니까 여기서 40 하던 게 120 왔어요. 2배 올랐어요. 20년 만에.
코스피는 한 2.x배 됐고, 물론 뭐 강남 아파트는 더 올랐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평균으로만 따지면 자산 가격이 20년 만에 평균적으로 1억짜리가 3억이 됐어요. 100짜리가 300만 원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쓰나 미래에 쓰는 똑같고, 우리의 미래가 없어 보이고 지금 먼저 쓰려는 뭐 플렉스 문화 다 좋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하고 별로 상관없이 올랐어. 게다가 오르는 추세를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우린 여기 있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게도 한번 와야 되는데, 요게 한번 더 오면, 이게 축제의 그달이거든요. 우리 20년간, 2000년에서 2010년, 요 축제 5년을 잘 즐긴, 부동산은 2번 있었죠. 그 축제 한 2, 3년을 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한 3년 전에 3억이었던 집이 지금 5억 됐죠. 3년 전에 7억이었던 집이 지금 11억 됐죠. 그 부동산이라는 게 2번 왔어요. 20년간. 주식은 사실은 한 번 정도 왔다고 봐야죠. 여기서 한 번 더 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 예정이기 때문에 요 축제 기간에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 왜냐면은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와야 돼요. 반드시. 아래로 오면 안 됩니다. 아래로 오면은. 자, 여기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요 축제 기간에 플렉스도 좋고 여러분 돈을 쓰는 것 좋지만 정말로 명품 뭐 늘어나고 그게 좋아요. 아무리 미래 기대가 없다 그래도 요 축제 기간에 그 올 때 이게 진짜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 아니 부동산에 2017년만 해도 누가 부동산이 2배 가까이 오를지 누가 알았어요. 평균은 한 50% 60% 올랐죠. 2배는 안 올랐어요. 강남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한 50, 60% 오르는 그때 우리는 앉아서 지금 제 꼴 나니까 꼭 그때. 이게 물론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어요. 언제 욕을 먹냐 하면 요때 욕을 먹어요. 야, 네가 들고 있으라 들고 있는데, 야, 3년간 이 모양이요. 게다가 여기 와 있어 지금. 이러면은 욕을 엄청 먹죠. 욕을.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욕 엄청 먹어요. 그럼 형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오면은 욕 좀 덜하다가 또 빠지면 야, 씨, 야, 저 새끼 봐라 이러고 좀 올라가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러다가 이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사실은 들고 있다가, 물론 이 왔다 갔다 할 때 돈을 버는 알파를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베타가 오니까. 베타가 거꾸로 오는 마이너스 베타는 그 역사에 그 일본 한 번 있었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면 보통은 마이너스 베타는 아니니까 요건 알파를 만든다 그러죠. 횡보할 때도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때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이때를 위해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 위해서 플렉스 좋지만은 그걸 좀 자산을 들고 있는 그때가 되면은, 솔직히 이때는 안 들고 있어도 돼요. 내가 잘 맞출 수 있다. 정말로 시장을. 그럼 안 들고 있다가 요때 들고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A를 피하고 B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B를 피하고 C에 들고 있게 돼요. 제 얘기죠. 딱 이거거든요. 보통 마인드가 A를 피하고 횡보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B에 들고 있겠다. 그리고 C인데 보통 그러면은 B가 왔을 때 사야지 하고 사면은 C예요. 제 얘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 앞서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코스피가 3천 가는 그날까지 3천이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들어가세요. 안녕.